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촘촘한 복지, 감동을 주는 복지를 목표로 사회복지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초고령화, 또 고독사 증가 등의 현상으로 이 돌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전남 사회서비스원 강성휘 원장님을 초대해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베풀꽃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복지TV 시청자와 전남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강성희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꿈꾸시는 소망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서민들이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긴급 돌봄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회서비스 기관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전남 사회서비스원 좀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전남 사회서비스원은 어떤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가 폭넓게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사회복지가 정부라든가 공공기관이 경제적 취약계층, 생활적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주로 시혜적 복지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사회서비스는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기관까지 해당 지역 또는 전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범위를 예로 들면 복지, 보건, 의료, 환경, 문화, 교육, 일자리 등이 사회서비스 정책의 범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남 사회서비스원의 규모가 상당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전남도 사회서비스원은 2013년에 전남도가 만들었던 전남복지재단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에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는데요. 이제 1년 반 딱 넘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150여 명의 직원이 1년에 약 10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9개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수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사업 가운데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첫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서 크게 5가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긴급돌봄, 코로나19 재난 등으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민간 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를 직접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사회복지 또는 사회서비스가 폭넓게 계속 강화되고 확장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서비스 시책에 대한 보다 긴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복지 서비스원에서도 정책 연구 개발 사업들을 도민 맞춤형 또는 지역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사회복지시설 기관이 12,44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대부분 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종사자들이 요양보호사만 하더라도 2만 명이 넘는데요. 이런 사회복지사 또는 그런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이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법무, 세무, 회계, 노무 이런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임금 노동으로 인식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좋은 일자리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행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라고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라남도는 5개시 17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 단위가 아주 많은데요. 산간, 오지, 도서 지역이 많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 행복버스는 버스가 거기에 공중보건인, 그리고 또 임용 전문가, 또는 세무회계, 또는 법무 관련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마을,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가가지고 행정상담, 민원상담, 그 다음에 임용 서비스, 그 다음에 치매, 건강상담, 또 혈압, 혈당 체크,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상단 오지 도서지역 주민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2,444개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과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런데 종사자들은 휴가나 연가나 변가나 또 기타 교육을 받을 때 그 일자리를 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라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휴가, 병가, 연가, 각종 교육훈련에 참여할 때 대신 가서 근무를 해주고 그 근무 공백을 메꿔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들에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 요구에 비해서 공급을 다 못 해주고 있어서 좀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네, 그럼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네요. 네, 전남에는 농산어촌이 참 많습니다. 이 접근성 측면에도 어떤 사회 서비스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전라남도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긴급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부모님 두 분이 다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도 안 되고 어린이도 어렵습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그럴 때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 돌봄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경제적 사정,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로 인해서 이 가정이 굉장히 어렵게 되거나 또는 어르신들을 모시기 어렵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공식 돌봄에 진입하기 전까지 그 기간이 2개월, 3개월이 걸립니다. 그때 저희들이 직접 이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가 방문이라든가 방문 목욕이라든가 또는 병원 이동 서비스 등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이 갑자기 맞닥뜨리는 돌봄을 대응하는 긴급 돌봄 사업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행복한 전라남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완전히 민간 편중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전라남도 12,444개의 사회복지 시설 기관이 있는데 98%가 전부 다 민간 중심입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이 사회 서비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공립 시설의 경우 72%를 직접 운영을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네. 일본 같은 경우도 국공립 사회복지 시설의 24%를 운영하고 나머지를 민간의 여러 가지 전문성 역량을 발휘시키는 방법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8%를 민간 위탁 주고 2% 미만의 직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매우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공공성, 두 번째로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이 좀 취약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부분에서 보다 점진적으로 사회서비스원 같은 이런 도립 공공기관이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이렇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사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전남사회서비스원에서 이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운영 중인가요? 네,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과 시립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세 미만의 영아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 판정이 나신 어른들만, 그래서 치매 중심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굉장히 지금 어린이집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들 시장도 축소되는 상황에서 저희 공공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민간 시장하고 경쟁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것,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것,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일반 어르신이 하는 게 아니라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굉장히 서비스가 좀 더 어렵거나 민간이 기피하기 쉬운 치매형 어르신들을 돌봄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곳에 우리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정말 다양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바뀌었는데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이전 정부에서는 공공돌봄, 사회적 돌봄 이런 걸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대 추세도 돌봄이 확대되고 있어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현 정부 와서는 어떤 부분이 강조되냐면 민간 사회 서비스의 고도화, 또 민간 사회 서비스의 규모화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이 좀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사회 서비스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긴급 돌봄 중심 기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식어를. 그런데 정부 바뀌고 나서는 사회 서비스 종합 지원 기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좀 관심 사항에 중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 서비스의 중요성 또 사회 서비스의 확대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나 현 정부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복지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최근 변화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뀌고 또 패션도 바뀌듯이 사회복지도 유행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 시대의 중점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사회서비스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 시대 사회서비스 키워드는 사회서비스, 그 단어 자체가 사회복지에서 보다 폭넓게 진화하고 있는 단어고요. 네. 두 번째로 돌봄이 대세화입니다. 돌봄이 사회적으로 대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반려로봇이 등장하고 반려로봇이 사회적 돌봄에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려로봇을 예로 들면 2022년 같은 경우 전라남도에서 160대를 보급을 했어요. 돌봄 대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올해는 1600대를 보급합니다. 굉장히 사용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특히 혼자 사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그리고 특히 고독사, 위험이 높고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상시간, 좋아하는 노래, 그다음에 또 약을 드실 시간 특별히 강조하고 또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걸 확인해주는 그 소위 AI 인공지능형 돌봄 로봇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또 돌봄 자체는 과거는 돌봄이 누구 책임이었습니까?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이 다 가족의 책임이었고 자녀의 책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 자녀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사회적 돌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돌봄을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시설에 집어넣는데 급급했어요. 근데 지금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탈시설, 그리고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개념에서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복지, 보건, 의료, 문화, 교육, 교통, 환경, 고용 이런 분야로 확대되는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 서비스 또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 사회복지사들이 처해 있는 문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사실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층이 노동자 계층이라고 하잖아요. 네. 돌봄 서비스, 사회 서비스도 돌봄 노동, 사회복지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이 민간에 집중적으로 좀 편중되어 있고 국가가 이 사회복지, 사회 서비스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국가의 자원과 역량으로 초기에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의 참여를 요구하고 그렇게 방향을 가져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 서비스 돌봄 시장이 저임금 노동으로 좀 인식이 고착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 일자리로 표현도 되고 또 단순 서비스 노동으로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데 그것을 단순 노동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인류의 존속, 국가의 존속,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노동이 아이와 어른을 돌봄하는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분야에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돌봄 노동자를 고용할 때, 또 돌봄 인력을 채용할 때 원장이 직접 이 고용계약서를 쓰고 또 365일 기간제일 비용 고용계약서를 쓰고 또 임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10,000원 미만의 전라남도가 제시하는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책정하는 그래서 그런
전남형 생활임금을 책정해서 그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급식비라든가 각종 복리 후생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고 특히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좋은 일자리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고용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런 개선책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남사회서비스원이 3년 연속, 또 1년이 아닌 3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2023년도 운영 방향은 어떤가요? 제가 작년 11월 17일 원장으로 취임했는데요. 앞전 원장님이 얼마나 잘해버렸는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성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깨가 사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2023년 새해에 새로운 원장으로서 기존의 성과를 잘 이어가고 또 새로운 시범사업, 신규 사업들을 만들어서 보다 도민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일조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도 사회서비스원은 출범한 지가 이제 1년 반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성장기에 들어있습니다. 성숙기가 아니고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내실화를 기하면서 동시에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7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마다 다 하나씩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와 운영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도서 취약 지역, 또 민간 분야에서 기피하는 지역에 국공립시설을 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특히 전라남도 사회서비스가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 촘촘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새해 각오와 또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네. 2023년도 전라남도 복지정책의 방향은 사각지대 없는 돌봄, 또 도민에게 감동 주는 돌봄입니다. 이러한 도정 방침을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그대로 연계해서 전라도 사회서비스원이 도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버스, 또 사회복지 대체인력 지원사업, 또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또 6만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맞춤 돌봄 사업 정말 성실히 수행을 해서 도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더욱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복지를 위해 활약하시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사회서비스 강성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